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흐리겠고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간의 빗방울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한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줄 만큼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 많겠지만 한낮에 20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모레도 기온은 비슷한 가운데 맑은 봄볕이 내리쬐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원도심 어르신들의 삶에 생기를 더해온 라떼 컬렉션이 올해 두 번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4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지선에 대비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원활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각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또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 대상지로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는 국비 6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대회 출전비와 훈련용품 구입비 등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에 사용됩니다. 원주는 장애인 실업팀으로 태권도 팀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10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예차를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영월읍과 남면, 주천면 등 과수농가 200여 곳인데요. 최근 2년 동안 영월에서는 농가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열매 등이 검게 말라가는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직접 집으로 전달해주는 안심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촘촘한 돌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의 진봉준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체국 집배원이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직접 집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번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모바일 뱅킹 확산 등으로 은행 영업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금융 업무를 위해서 영업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지역같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금융 소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동시에 안부나 수급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어르신분들께 인터넷으로 하시면 간단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오히려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취지가 분명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시행 지역은 어느 곳들이고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 강원 지역의 횡성, 영월, 평창을 포함하는 11개 기초지자체와 전라북도의 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분은 1951년 이전에 출생하신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이고 대상자분들께는 5월 중에 안내장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 대상자분들께는 대상자라는 안내가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직접 나서서 신청할 수 있게 내가 대상자구나 미리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이 포함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배달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과 함께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하신 분이 지정하신 날짜에 국민연금 수급 계좌에서 신청 금액을 인출해서 집배원이 현금으로 배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달일 오전에는 배달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 그 안내를 받으시고 집배원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서비스 대상자 분들께서는 6월까지 그 해당 지역에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본인 인증과 계좌 인출을 위한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은 국민연금 부담으로 신청자분은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분들은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아무래도 뭐 고령층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는 뭐 가족분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세한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안내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업 하나 더 살펴볼게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는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이 담긴 속보를 정기적으로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주거 상태나 건강 상황 등을 살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집배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에 지자체, 우체국 공익재단이 함께 재원을 지원해서 운영됩니다. 네, 그럼 뭐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물품이 전달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성가구 등 주기적으로 안부가 필요한 가구 중에서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지자체가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원 물품은 대상 지자체에서 마련을 하게 되는데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파손 우려가 적은 물품입니다. 이전에 발송한 예시로는 햇반이라든가 김, 물티슈, 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필품 소포를 월 2회 이상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고독사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 고연령대 분들뿐 아니라 고립된 청년들까지도 잘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4년에는 15개 지자체, 25년에는 31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5년까지 누적 총 8천여 명에 대해서 10만 회가량 안부 확인 속보를 배달을 했습니다. 이런 안부 살핀 속보를 배달하면서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구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에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하였고, 안동시에서는 당뇨합병증으로 호흡이 어려운 주민을 발견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로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와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여러모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우체국 집배원 만큼 지역 곳곳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분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뿐 아니라 이제 평범한 집배 업무를 하는 중에도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배원이 배달 업무 중에서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도운 미담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작년 5월에 경북 예천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돌본 사례도 있고, 경기 용인에서는 무더위 속에서 길을 잃고 쓰러진 치매 어르신을 구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3월에는 강남 하계올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해서 119 신고와 함께 현장 교통 정리까지 맡아서 2차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배원들이 전국 곳곳을 매일 다니는 만큼 이렇게 위기 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그냥 원래 맡은 업무뿐 아니라 집배 업무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배원분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사업들처럼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돌봄 기능을 좀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2년에 복지 등기를 시작으로 환경복지 안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편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 전달 체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근본에 공익 서비스를 우체국 본연의 임무에 추가하는 우정사업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러한 법 개정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전국을 포괄하는 정식 추진 체계를 갖추면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익 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뭐 중요한 역할 많이 다 애써주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알고 저도 옆에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이런 연결이 쌓일수록 지역의 안전망도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보면서 과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의 진봉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 백운 앙상블이 지난해부터 어르신 합창단인 라떼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2기 단원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원도심에서 어르신 합창단이 운영되었다고요? 네, 이 라떼는 마리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네, 보통 라떼는 마리아 하고 어른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네. 원주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원주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노래로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중앙동의 연습실에 모여서 매주 발성 연습부터 합창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해서 원주의 과거에 대해 노래하고 공연도 열었는데요. 작년 연습 현장에 갔을 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일상의 새로운 활기를 찾기도 하고 단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를 즐기고 또 성취감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원주의 과거의 기억을 노래하는 게 주제였다면 올해 합창단 활동은 현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의 모습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그 대답을 음표로 그려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합창단의 활동 주제는 물음표입니다. 이 합창단을 운영 지도하는 백운 앙상블 김태영 대표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올해는 추억의 합창교실 두 번째 이야기로 물음표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에 그 수업을 하면서 본인들께 질문도 드리고 심층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을 넘어서 현재의 감정과 삶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좀 아카이빙북 제작을 통해서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원주의 추억과 더불어서 삶을 회상할 수 있는 물 흐르듯이 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구현해낸다라는 타이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 일선에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풍요로움을 좀 누리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올해 합창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올해 활동은 총 25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모여서 합창은 기본적인 발성과 호흡부터 시작해서 연습도 하고 합창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시간이 알차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 나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카이빙 북도 만들고 인생을 기록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또 공연을 앞두고 이번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단원 모두 스스로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멋진 모습을 남기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 기존 곡에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써서 나만의 노래를 만드는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원주에 연고 없이 새로 이사 오셨던 분들도 이 합창단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면서 원주에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요. 80이 넘은 최고령자 어르신은 자매분들이 함께 나와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원주 청년관 지하에서 올해도 연습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백운 앙상블 김태영 대표에게 초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쩌면 지금의 내 삶이 잘 가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의 바탕을 두고 거기서부터 나의 삶을 추억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질문해보고 그것을 다시 표현해보고 그리고 공연함으로써 또 기록으로도 남기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서 이 합창을 통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두고 노력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루하다기보다는 좀 희망적인 삶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 라떼 컬렉션을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이 라떼 컬렉션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번째 합창단의 단원을 모집한다는 거죠? 네, 작년에 활동한 1기 단원 반 그리고 올해 신입 단원 반 해서 2기 라떼 컬렉션 활동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만 65세 이상 시민이면 함께할 수 있는데요. 노래 실력이 부족하거나 합창 경험이 아예 없어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문자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라떼 컬렉션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번호로 문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 주는 치유 효과가 꽤나 큰데요. 네. 네, 올해도 라떼 컬렉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의 활력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화 분야 소식부터 들어보죠. 평창에서 온도를 주제로 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린다고요? 네, 평창에서는 온돌 문화 포럼 2016이 오는 4월 30일 서울대 평창 캠퍼스 중간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K난방 온돌, 한국의 온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온돌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그리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돌의 세계 유산적 가치, 건축적 활용, 지역 관광 자원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온돌을 단순한 전통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글로벌 산업 자원으로 확장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평창이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K난방 온돌, 한국의 온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 소식이었고요. 농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마련됐다고요? 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확산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유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남부권은 4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부권은 5월 14일 용평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열립니다. 교육 내용은 미생물의 종류와 활용 방법,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신규 공급 미생물 안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농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교육 농업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농업 분야 관련 교육 내용이었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행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요? 네, 평창군에서 2016 평창의 반값 여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평창 지역에서 숙박과 관광을 이용할 경우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평창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4월 27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과 초여름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2026 평창의 반값 여행 사업 소식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의 담배 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 중심에서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까지 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담배 자판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성인 인증 장치 부착, 광고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관련 업소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건강 보호와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해무익한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이었고요.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프렌드 교실을 운영합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목공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아이와 함께 공구를 활용해 이동식 수납장이나 공구함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5월 9일과 16일 두 차례로 오전 시간대에 진행되며 회차별로 10팀 4회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협동과 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문화공연 소식 끝으로 만나볼 텐데 어린이들이 좋아할 공연이라고요? 네,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춤추는 팬더 공연이 열립니다. 오는 4월 29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동화적인 이야기와 음악, 춤이 결합된 가족형 공연으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무대 연출과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로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부모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공연이 가족 단위 문화 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안 하기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릴 정도니까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있는 시간조차 하나의 능력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일 수 있겠죠. 오늘 하루쯤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머리를 비우는 시간 잠시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4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